처음에 그 대구의 고등국민학교에서 중3 담임 맡고 거기서 이제 대학 졸업 때까지 하신 거죠?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제 석사 과정을 지나가면서 1년 정도는 더 했죠. 그래서 대구에서 총 아마 4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경험부터 그렇게 좋으셨어요? 재미있고? 이제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지나가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네. 이제 상당히 만류를 많이 하시면서 공부하지 왜 그런가 하느냐고 되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예, 예. 근데도 교수님 모르게 이제 눈 속여서 늘 막 야학을 갔었죠.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야학에서 뭐 학생들 시험 문제를 내고 학생들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마 그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좋으셨었어요? 첫째 이제 어린애들을 통해서 희망을 봤다는 것이고요. 예, 또 그 친구들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사회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예, 예. 미래도 확실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아마 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저도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고 네. 성숙해가는 과정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대학생 시절, 뭐 대학원 1학년 예, 예. 시절 어찌 보면 청춘의 낭만의 하나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아까 뭐 수원에 가서 잠깐 공직 생활 하셨다고. 예, 예, 예. 그때도 야학하셨어요? 그때는 대구에 이제 주말마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1년을 했었죠. 예. 수원에서 예, 예, 대구. 기거하시면서 예, 예, 예. 대구에 또 주말마다 예, 가셨어요? 예, 예. 어. 그래서 아마 이직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예.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는요? 그때 이제 옆에 동료가 이제 사무실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다고 예. 이제 당신이 그 야학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됐으니까 저보고 대신 할 수 있느냐고 이제 제가 야학을 잘 모르는 줄 알고 야학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아니, 그 대학 시절부터 야학과 이런 그 깊은 인연을 맺어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퇴근 후에 같이 지하철을 타고 예. 청도에 있는 YMCA를 갔었죠. 예.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제가 대구에서 겪었던 환경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교사 중에서는 이제 대학생도 있고 이제 직장인들도 들어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고 또 학습자는 어린 친구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근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그렇죠.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어쩌면은 야학이 운명처럼 박 선생님을 따라다니는군요. 하필 옆자리 동료가 그런 분이 계시라고는. 아마 그런 이제 계기가 제가 몰랐었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인연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럼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는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가신 거죠? 서울에서도 이제 한 4년 동안 야학 생활을 했었죠. 교사 활동을. 예. 또 거기에도 이제 최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학교 운영도 한 2년 했었었고요. 거기 교장도 또 하셨어요? 예, 서울에서도. 그러다가 또 이제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서 이제 사무실이 오산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오산으로 이전하고 또 한 1년을 이제 서울로 다니면서 야학을 더 했죠. 예, 예. 근데 다행히 이제 6시에 마치고 저희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오산역에 내리면은 서울로 통화가는 완행열차가 있었어요. 용산역까지. 예. 그러면 거기서 용산에서 내려서 다시 지하철 갈아타고 이제 시청역에서 이제 경희궁에 있던 학교를 갔다가 네. 또 수업 2시간 하고 마치면은 거의 마지막 시점에 전철을 타고 이제 그때는 제 생활 근거지가 수원이어서 수원 집으로 이제 퇴근하는 네. 뭐 그런 생활이 뭐 한 1년 반 정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결혼 안 하셨었어요? 결혼했었죠. 신혼이었죠. 신혼인데 매일 그렇게 서울까지 가서 야학을 하고 오셨다고요? 예,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 신혼 부인께서 뭐라고 하셨었어요? 이제
뭐 결혼 초창기에 이제 제가 이제 야학을 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 저희 집사람은. 예. 알게 된 계기가 제가 88년도 3월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는 날이 또 제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곡동 이제 그 전셋집에다가 짐을 내려놓자마자 야학 수업하러 가야 된다고 이제 바로 갔었죠. 신혼여행 도착해서 하자마자. 예. 그때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저희 큰애를 이제 가졌고 있을 때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부터 저희 집사람은 야학에 대해서는 이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거죠. 늘 뭐 좀 못마땅한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나가게 막지는 않았었나 보죠?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오면서 이제 늘 5년 됐을 때는 뭐 10년만 채우고 그만두겠다. 예. 또 15년 됐을 때는 5년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 예. 또 뭐 20년 됐을 때는 5년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말려도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게 갈등이 있는 한 아닌 한은 이제 야학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안티를 하진 않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뭐 주말이건 저녁이건 그 가서 공부 가르치고 뭐 이것만 해도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 월급 받아서 생활비 주고 남은 돈도 상당히 들어갔을 것이고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은 그걸 잘 몰랐죠. 네. 비밀로 하셨어요. 제가 그걸 주도 면밀하게 이제 뭐 상여금이 나올 때나 또 회사 생활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출장비 같은 데 이렇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따로 이렇게 좀 모아서 그것은 아마 학교 운영에 보탰던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예. 발길이 닿는 곳 하나하나 피어나 어느새 환해진 그곳에 넘어설 무엇도 뒤처지는 걱정도 어느새 멀어진 그곳에 그런 꿈을 꾸어요. 뒷날 필요 없이 아름다운 나를 지금 다 울어도 슬픈 개한이 좀 아픈 마음이 타고 가는 일뿐 나를 눈이 아닌 맘으로 봐요. 그 안에서 또 피어난 나를 어디까지 온 건지 뒤돌아보면 저 많은 발자국들 그걸로 됐어. 난 잘하고 있어. 내 삶이니까 내 길이니까 지금 날 손을 내밀면 놀라지 말고 날 말없이 일으켜줄래요. 나와 한 사람만큼 넓어진 길을 지금 학교 운영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이시면서 직접 강의도 아직도 하세요? 예, 뭐 저희 학교 수업도 이제 제 과목 수업은 뭐 수업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과목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영어 가르치시는? 예, 영어 동아리 수업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관련 특히 이제 성인 문해 교육이라든지 평생 교육에 대한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 요청이 많이 옵니다. 예, 1년에 예. 뭐 40차례 이상 이제 대외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재원이 이제 지금 학교에 제가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연료 같은 거 받아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도 접으신 거죠? 예, 사업은 이제 그만두고 그때 제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기반 기술로 이제 로열티를 좀 러닝 로열티를 견장해서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헌신해 오셨으니 이 세계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지나친 아마 사회적 칭찬이었던 것 같고요. 에이, 무슨 말씀을요. 네, 거기에 이제 명예전당에 헌정되신 분이 이제 6분이 계시는데요. 옛날 교육부 장관 하셨던 문용린 교수님, 그 다음에 김신일 부총리님, 또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 문해교육에서 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시는 황정건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은 사후에 이제 헌정이 되셨고요. 예.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역임하셨고 아주대 교수로 계시는 최훈실 원장님.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오셨었어요. 예. 저도 예. 그 프로그램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신 정지훈 교수님이 이제 명예에 헌정이 되셨는데 그 몇몇만 보면은 이제 그 명예전당에 헌정되는 것은 뭐 감히 저 같은 사람은 건접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제 현장에 오래 있었다는 그게 중요하죠. 그 그게. 공로가 아마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후담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40여 년 몸으로 봉사하시고 시간 투자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시고 아유, 마땅히 헌정되셔야 할 분이 되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상에 상금은 있나요? 상금은 없었습니다. 그 상금이 좀 있어야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될 텐데. 그렇죠. 예. 아유. 그런데 이제 그 메달하고 이제 패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이렇게 인자되어 있는 패가 있는데 그게 그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이제 명예전당에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네, 거기에 네. 이제 그 패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야죠. 예. 요즘은 이제 늦게 한글께 치시는 할머니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이 손수 또 뭐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해서 책도 펴내고 막 그러죠. 네, 이제 처음에는 글을 읽는 것부터 아주 뭐 글자를 익히는 데서부터 이제 학습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당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들이 밖으로 그러니까요. 표출돼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짧은 문장으로 네. 나타내는 것이 이제 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의 학습 이제 결과물로서 저희가 매년 그 결과를 모아서 이제 시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세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한 권 들고 오신 게 그거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한두 편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쓰신 자작시. 제목이 이제 희망 보따리입니다. 이길래 학습자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어릴 적 친구 따라간 학교 앞, 교문 들어가는 친구의 뒷모습, 학교에 들어갈 수도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몇 시간이고 빙빙 돌았던 눈물의 학교 담벼락, 늦게나마 시작한 학교 생활, 기분은 구름처럼 바람처럼 하늘로 날아오른다. 앞서가는 마음에 따라오지 못하는 머릿속은 화끈화끈. 매일매일 더욱 열심히 해야지. 내 꿈을 이루는 행운이 찾아올까? 그동안 살아온 나의 고생 보따리를 책으로 아롱다롱 엮어 점점 각박해지는 살기 힘든 이 세상. 요즘 젊은이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라 하는 시입니다. 네. 학교 가고 싶은데 친구 따라 갔는데 가지 못하는 그 아픔부터 앞으로의 네. 희망까지가 쓰여져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리고 잠깐 표지를 보여주세요. 예. 책의 제목이 예. 너무나 좀 가슴을 치네요. 이윽고 나를 쓰다. 예. 지금까지 못 쓰시던 분들이 예. 이윽고 나를 쓰다. 감동적입니다. 아이. 이런 할머님들도 스승의 날에 뭐 스승의 날 노래도 불러주고 합니까? 예, 뭐 늘 이제 5월 15일 날은 가슴 뭉클하죠. 네. 예, 어쩌면 이제 그 하루를 위해서 저희가 365일을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이제 당신 자식벌 되는 선생님들 앞에 세워놓고 수석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주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예, 그런 순간들입니다. 선물도 좀 갖고 오세요. 선물은 주로 이제 먹는 음식으로 많이 그렇죠. 합니다. 손수 만드신 예, 분. 당신들이 지금 시즌 같으면 이제 쑥이 많이 나는 시즌이니까 예. 쑥개떡 같은 걸 많이 만들어 오시고요. 또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당신 드시라고 건강식품 같은 거 사다 드리면은 그거 좀 나누어 가져와서 저희한테도 나눠 주시고 하시죠. 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선생님 눈앞에 스쳐간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네. 또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참 많죠. 뭐 이제 되돌아다 보면은 뭐 평범하지만 다 지나간 모든 분들이 소중하죠.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사회적 직위라든지 이런 것을 뭐 잘 획득을 해서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사가 된 예, 친구도 예. 있고 한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이제 기사님이 자꾸 백밀러로 자꾸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익숙한 목소리고 그러니까 옛날 YMCA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개인 택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택시를 무료로 이제 타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또 그 할머니 분들을 한 분 한 분 고등학생이 예. 지금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할머니 한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일종의 결연을 맺어가지고 공부도 가르쳐드리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이제 이 SNS 같은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은 교사 한 분이 하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예. 할머니가 15분이 계시면은 1대1로 가르쳐야 그거를 되는. 일일이 봐드려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주로 1, 2학년을 3학년들은 이제 입시 때문에 예, 예.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랬더니 몇 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학습자 한 40명하고 학생들 한 40명이 일대일로 결혼을 맺어서 이제 학습을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해 학습자 모집을 했는데 학생들이 한 16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계속 이제 80명까지 확대가 되고 뭐 최고 많이 갈 때 120명까지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 온 공간이 이제 개방이 되고 네. 학습자하고 학생들이 일대일로 만나서 이제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죠. 뭐 학습자가 구구단을 원하면 구구단을 또 받아쓰기를 원하면 받아쓰기를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해서 첫째는 저희 학습자들도 이제 물론 할머니 학습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이제 그 어린 친구들도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굉장히 건전하게 성장하고 적극성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요새 이제 대학에 가려면 봉사 점수가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1365라고 하는 그 이제 봉사 그 시간 누적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금까지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 사회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학 입시의 인센티브 이런 것도 뭐 있겠습니다만 정말 무엇보다 기특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학생들 또 그렇게 학생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예. 또 할머님들도 손주들 아닙니까? 손주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래 만나서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당신 손주는 아무래도 이제 삶의 기반이 좀 지금은 뭐 자제분들하고도 떨어져 살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당신 손주들처럼 그러니까요. 이제 먹을 것도 싸와서 이렇게 주시고 뭐 아주 다정다감하고 서로가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10대와 80대가 어우러져 간다고 해서 저희가 1080 동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말 훌륭합니다. 토요일마다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큰 보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사비를 들여서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졸업해야 되지 않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100%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찍이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일찍이 했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된 지는 오래됐고 이제 고등학교도 거의 의무교육화 되다시피 한 사회에서
이제 학습의 유해자이죠. 이제 초등학교 학벌도 없다는 거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그럼요. 이제는 좀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다보고 너저나마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 사회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제 서둘러야만 이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70대, 80대면은 앞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연 없죠. 수명이 10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게 되면은 이제 큰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일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한때 3,000개 넘던 이런 학교가 지금 한 200개 정도밖에 없다. 예, 예. 앞으로 또 급격하게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한다? 말이 안 됩니다. 예, 뭐 지자체든 국가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최소한의 이제 당신 이름을 쓰고 사회적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것만이라도 전 국가가 해드리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언제까지 이걸 하실 겁니까? 글쎄 저는 뭐 언제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할 것 같습니다. 뭐 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지금은 하지 않고는 또 지낼 수도 없는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아서 아마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을 그 긴 세월 동안 오로지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해 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평생학교에 뭐 학생으로 가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자원봉사자로 선생님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